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지요? 네, 요즘 기력은 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를 늘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바로 이 근육 건강에 대한 건데요.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네,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힘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께 드리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근육이 줄어드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는 하지만요. 이게 그냥 방치하면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먼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냥 뭐 팔다리 움직이는 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나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많습니다. 흔히들 근육은 그냥 힘쓰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우리 몸의 건강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건강 저장 창고요? 비유가 재미있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게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또 면역세포를 만드는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면역력이요? 네.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또 뼈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아프거나 입맛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힘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근감소증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사코페니아라고도 하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 사코페니아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사코가 근육, 페니아가 부족, 감소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근육 감소. 네. 보통 이제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요. 60대,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화 현상 중 하나로 봤는데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부터는 M62.5라는 정식 질병 코드가 부여됐어요. 질병 코드까지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도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럼 이 근감소증이 생기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요? 뭐 넘어지기 쉽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또 위험한 결과 중 하나죠.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게 돼요. 특히 겨울철 빙판길 같은 데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넘어지는 건 큰일이죠. 어르신들한테는요. 그렇죠. 골절로 이어지면 오래 누워 계셔야 하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지고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영향도 있나요? 물론이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쉽게 하던 장보기,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외출을 안 하게 되고요. 쉽게 피로해지기도 하고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겠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혈당 조절에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듣고 보니까 이 근육 관리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노화 말고 다른 원인도 있나요? 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중요합니다. 특히 영양 부족, 그중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활동 부족, 즉 운동을 잘 안 하시는 것도 큰 원인이고요. 그 외에도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나 드시는 약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원인도 참 다양하네요. 그럼 어르신들께서 혹시 나도 근감소증인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어떤 방법인가요? 첫 번째는 종아리 둘레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양손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요. 종아리 중에 제일 굵은 부분을 한번 감싸보세요. 아, 이렇게요? 네. 네. 그때 만약에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좀 남거나 헐렁하다. 이러면 근육이 좀 줄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줄자로 재는 것도 좋은데요. 남성분들은 34cm, 여성분들은 33cm 미만이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어요. 어머, 간단하네요. 이건 지금 바로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팔짱을 딱 끼시고 의자에 앉았다가 완전히 일어서는 동작을 5번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5번요? 네. 네. 근데 이게 12초 이상 걸린다 그러면 다리 근력이 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제한하는군요. 12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악력, 그러니까 쥐는 힘인데요. 예전보다 병뚜껑 따기가 좀 힘들어졌다거나 젖은 행주를 짜는 게 좀 버겁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아하, 그런 일상적인 변화들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나 평소 생활 속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근육에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알아채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역시 운동이랑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정확합니다. 근감소증에는 아직 뭐 특별한 치료약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운동이랑 영양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핵심적인 예방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르신들께는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럼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매일 아침에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 좀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기지개를 쭉 켜시거나 목이랑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 좋네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걷기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걷기만큼 어르신들께 좋은 운동도 드물어요. 걷기요? 네.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온몸 근육을 다 쓰게 되고요. 특히 좋은 점은 관절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걷는 속도나 거리를 조절해서 운동 강도를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장점이네요. 얼마나 걸으면 좋을까요? 매일 한 30분 정도 걷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한 번에 30분 걷기가 좀 힘드시다. 그러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친구분이나 이웃하고 같이 걸으시면 더 즐겁고 또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네,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따로 해야 할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걷기는 전반적인 건강에 정말 좋지만 근육량과 힘을 직접적으로 늘리려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이라면 뭐 아령 들고 그런 건가요? 어르신들이 하시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무거운 걸 드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주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ml짜리 생수병 있잖아요. 그게 무게가 한 0.5kg 정도 되거든요. 그걸 아령처럼 들고 팔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아, 생수병이요? 오, 좋네요. 네. 아니면 약국 같은 데서 파는 고무로 된 탄력 밴드 있죠. 그걸 이용해서 당기는 운동을 하셔도 저항이 돼서 근력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럼요. 벽을 짚고 서서 팔굽혀펴기 하는 거 있죠. 월푸시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좋고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 이것도 허벅지 근육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아,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는 거요? 네. 그리고 누워서 무릎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 브릿지라고 하죠. 그것도 허리랑 엉덩이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 이제 맨몸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걸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꼭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서 균형을 잡으셔야 안전합니다. 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운동 중간중간에 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요. 충분히 쉬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균형 운동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것도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야 하는데요. 한쪽 발로 서 있는 연습을 잠깐씩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연습 같은 것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운동 방법도 다양하네요. 중요한 건 역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아프면 바로 쉬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운동하시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즉시 멈추고 쉬셔야 하고요. 계속 아프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운동만큼 중요한 또 다른 축이죠. 바로 먹는 것,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잘 먹는데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게 혹시 단백질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는 잘 하시는데 알고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혹은 드시더라도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는 들었는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네, 맞아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거나 만들려고 해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아, 효율이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 권장되는 양이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예요. 만약에 체중이 60kg이신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많게는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 권장량보다 훨씬 많죠. 와, 72g에서 90g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그걸 다 음식으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음식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고 단백질 흡수율 자체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흡수율까지요? 네, 그래서 같은 양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서 이용되는 양은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 좋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걸로요. 둘째는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동물성, 식물성 골고루요? 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흡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걱정을 좀 덜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영양소들도 같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균형이 중요하군요.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세 번째 팁은요. 한 끼에 몰아서 드시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나누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아,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군요. 몇 끼니마다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네, 매 끼니마다 어르신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양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손바닥 크기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근육 만드는 데 특히 좋을까요? 네, 어르신들께 좋고 구하기도 쉬운 걸로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네,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도 높고 소화도 잘 되고요. 특히 근육 만드는 데 핵심적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해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하던데요. 아, 네. 특히 아침에 반숙 형태로 드시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숙 계란 기억해 둬야겠네요. 생선은 어떤 게 좋을까요? 고등어, 뻔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이런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게 풍부한데요. 이게 근육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선 구이나 조림으로 먹으면 되겠네요. 그럼 콩 종류는요? 검은 콩이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콩, 특히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콩은 밥에 넣어 먹어도 되고 두부나 청국장으로 먹어도 좋겠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보면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이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단백질 보충제요. 식사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서 뽑아낸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는 흡수가 빠르고 류신 함량도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보충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정해진 양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충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군요. 네, 혹시 우유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당을 제거한 분리유청 단백 WPI라는 제품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저렴하면서도 단백질 챙겨 먹기 좋은 식재료 같은 건 없을까요?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건새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른 새우요. 건새우요? 네. 이게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요. 또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랑 단백질 합성을 돕는 아연이라는 미네랄도 풍부해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요. 국물 될 때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 건새우. 정말 실용적인 정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태입니다. 황태도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좀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황태국이나 찜, 구이 다 좋죠. 황태도 좋군요. 마른 반찬으로도 좋고요. 버섯이나 견과류 같은 건 어때요? 네, 버섯도 좋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같은 데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이게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랑 근육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면역력에도 좋고요. 네.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에는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근육 떨림이나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소화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물에 불리거나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와, 정말 챙겨 먹을 게 많네요. 근데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 궁합? 혹은 좀 피해야 하는 궁합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좋은 궁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건새우랑 피망이나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많은 채소를 같이 드시면 칼슘 흡수가 더 잘 되고요. 황태국 끓일 때 물을 넣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반면에 좀 피해야 할 궁합으로는 시금치에 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에 있는 칼슘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랑 시금치는 같이 안 드시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식사하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건 철분이나 단백질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으니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음식 궁합까지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단백질 말고 또 중요한 영양소가 있을까요? 비타민 D 얘기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요. 네, 비타민 D 정말 중요합니다. 칼슘 흡수에도 필수적이고 근육 기능 자체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가장 좋은 건 햇볕을 쬐는 거예요. 너무 뜨겁지 않은 시간대에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 내놓고 산책하시는 게 좋고요. 네. 식품으로는 계란 노른자나 등푸른 생선, 버섯 같은 데 들어있고요. 부족하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중요하고요. 또 의외로 탄수화물도 중요해요. 탄수화물이요? 밥 같은 거요? 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힘을 내는 주 에너지원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몸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통곡물 빵 같은 걸로 적절히 드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식욕이 없으시더라도 영양가 있게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칼로리 자체가 부족해도 근육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운동하고 영양 말고 또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근육에도 안 좋은가요? 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반대로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건 잠잘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근육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는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아주 나쁩니다. 네, 그러면은 필수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도 코르티솔 분비를 늘리거든요. 뭐 깊게 숨쉬기나 명상 같은 것도 좋고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상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중요해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통증이 느껴지거나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꼭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근육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근육이라는 게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라서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려면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또 건강한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를 잘 챙기시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쩌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요? 예를 들면요?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딱 5분 하기, 아니면 오늘 저녁 식사에 계란 프라이 하나 추가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처럼 이렇게 건강에 대한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께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 당장 나의 근육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 한 가지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어르신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